가산 및 감액 산정 확인을 받으셨으면 이제 청구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급여 비용 청구, 급여 비용 청구 동일하게 눌러주시고 종류를 선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를 눌러주시면요. 아무것도 뜨지 않죠.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5월이기 때문에 4월분을 청구하는 겁니다. 청구하기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조회를 눌러주시면 4월 달에 우리가 결정 요청한 어르신들이 나오고요. 결정 일자 1번과 2번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하면서 수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맨 끝에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체 선택을 눌러주시고 오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청구 대상자로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전체에 넘어갑니다. 어르신이 많으면 많으실수록 시간이 좀 걸리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전부 다 대상자 목록이 형성이 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대상자 생성이 됩니다. 가감선 연번이 2번이죠. 여기 2번이 맞죠. 네, 여러 번 하면 여러 개가 뜨니까 꼭 확인하셔서 잘 하셔야 됩니다. 끝에 있는 쪽으로. 두 번째 탭. 자, 지금 입퇴소 신고 내용 관리를 했고요. 두 번째 급여 내용 자료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조회를 동일하게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어르신 한 분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가감산 산정받았던 자료가 뜹니다. 감산 비율이 여기죠. 저희가 감산이 되지 않고 가산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실 내용은 특별히 빠지거나 뭐 문제가 있을 만한 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 그대로 끌어오니까 저장을 바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네, 저장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대상자 생성이 되어 있었던 거고 지금 급여 내용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 저장이 되었죠. 그리고 작성 중인 겁니다. 작성 중으로 넘어가려면 특정 내용 등록으로 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는 우리가 치매교육 받으신 간호조무사나 또는 사회복지사, 그러나 그 두 분이 안 계실 때 시설장도 되죠.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일반 요양보호 선생님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사나 관리자급이 들어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자의 의미는 활동 제공을 정말 하신 분들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을 넣거나 또는 외부 강사, 즉 맞춤형 프로그램을 썼다면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맞춤형을 쓰시죠. 그렇다면 날짜를 보통 한 선생님께서 4번 하시니까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셔서 입력 누르시면은 이 선생님이 저장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성함이 뜨죠. 그 선생님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이렇게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강사를 등록하신 이후에는 나머지 우리 기존에 맞춤형 프로그램이 오시지 않은 날 있죠. 그런 날은 이렇게 입력으로 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날은 체크를 따로 하셔서 이렇게 누르시고 우리가 프로그램 관리자가 진행했다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관리자로 지정한 사람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월 15일 미만 이용 사유는요. 어르신이 15일 미만으로 정말 이용하신 경우에 이 자동으로 뜹니다. 즉 넘어가질 않아요. 저장이 되지 않고 이걸 입력하셔야 하는데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입원을 하셨다면 그 입원 날짜를 쓰시면 되고요. 기타로 보통 넣으셔서 예를 들어 뭐 친척 댁을 가셨거나 늦게 오셨거나 뭐 짧게 이용하셨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15일이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사유를 확인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셔서 지금 제가 특정 내용 등록을 저장을 다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세서 자동 생성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럼 이렇게 누르셔서 명세서 등록 완료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를 일자를 굳이 확인을 하셔야 하는지는 저는 뭐 좀 의문이에요. 굳이. 예, 다 우리 앞서서 등록한 내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등록 완료를 누르시면은 완료가 됐고 닫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색이 되죠. 이 색은 뭐냐면 이제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가거나 파란색으로 가거든요. 근데 파란색이 돼야 돼요. 이렇게. 예. 이 민트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된 거예요. 즉, 이 어르신의 색깔이 이렇게 정해졌죠. 그럼 이 민트색 된 거는 우리가 급여 내용을 명세서를 생성을 다 완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르신들을 이렇게 이 순서에 맞춰서 각각 입력하셔야 되고 혹여나 내가 실수가 생겨서 다시 풀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조회를 들어가셔서 완료 취소를 누르시고 생성 취소를 누르신 이후에 여기서 그럼 이제 뜨거든요. 다시 입력할 수 있는. 그럼 거기서 다시 수정을 하시면 되고 여기도 다 잘못되고 가감산부터 다시 해야 한다. 그럼 가감산 다시 가셔야겠죠.
그럼 모든 어르신을 다 진행해보고 청구 명세서 조회로 넘어가겠습니다. 급여 내용 자료 관리에서 모든 청구 대상자의 청구를 완료했다면 이렇게 이 색깔로, 민트 색깔로 다 바뀌고 이런 화면이 나와야 합니다. 이후에 청구 명세서 조회를 가시면 여기 보시면 간혹 여기에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게 있습니다. 일반과 이제 의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기관의 경우는 의료급여가 없지만 만약에 이 어르신의 등급이 바뀌었으면 등급의 색이 표시가 되고 수급자가 예를 들어 6%인 어르신이 9%, 뭐 감경 대상자의 기준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일반에서 감경으로 바뀌었다든지 했을 때는 이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지금 저희 기관은 이 한 달 안에 바뀌신 분이 없기 때문에 색 표시가 안 되지만 간혹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전월 원청구 명세서의 자격과 상이할 경우 본인 부담률, 감경 구분이 붉은색 글씨로 표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어르신이 각각의 가산 후 총액, 전체 금액과 배치, 가산 점수에 따른 그 금액이 나오고요. 이 금액에 따라서 어르신의 총 그 청구액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간혹 서류를 첨부해야 할 경우에는 여기 자료 첨부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혹 첨부해야 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청구 명세서 조회에서는 하실 건 없습니다. 단지 조회를 누르고 뽑으실 것도 없어요. 네. 잘 되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뀐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저희가 케어포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구서 조회를 갑니다. 청구서 조회에서는 이제 저희는 의료 청구가 없고 일반 청구기 때문에 한 줄만 뜨는데요. 의료 청구가 있으면 의료라고도 뜹니다. 자, 그럼 여기 작성인의 성함을 쓰시고 청구서 생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생성이 됐죠. 자, 바로 생성이 된 이유는 제가 장기요양 인력 그 변경 신고 인력 그 금액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양자원에 가셔서 종사자 인건비 이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 신고를 그 전 달에 즉 우리가 4월분을 청구하기 때문에 3월분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입력이 되어야만 불러와서 저장을 해야만 여기에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청구에서 바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미리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구서 생성을 했고요. 전송을 하겠습니다. 네, 수정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이틀 안으로는 청구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종료하게 하면 이제 청구 의뢰, 즉 청구가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특별히 하실 건 없습니다. 하실 건 없고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케어포로 끌어오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 내용 자료 관리에서 청구하시다가 다시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해당 어르신을 누르시고 분명히 이 색깔이 명세서 생성이 되신 분이겠죠. 명세서 조회를 누르시고 명세서 등록 완료 취소를 눌러주세요. 확인. 그리고 명세서 생성 취소를 또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뜨고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은 요 화면이 또 떠요. 그럼 아까와 다르게 요게 생성이 됐죠. 여기서 취소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다 취소가 되는 거고 이제 색깔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공단에 청구한 이후에 이제 공단에 있는 자료를 케어포로 연동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야간보 청구가 완료가 됐고 청구 의뢰가 떴죠. 그러면 우리가 맨 위에 있는 메뉴에서 기타로 가시고요. 기타에서 엑셀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참고로 크롬은 되지 않습니다. 크롬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엣지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등 크롬을 제외한 곳에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급여 제공월을 4월로 바꿔주세요. 우리는 4월에 대한 청구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청구 내역 상세입니다. 그냥 청구 내역이 아니고요. 청구 내역 상세를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엑셀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이 파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내용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는 케어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어포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2-5번에서 해야 합니다. 2-5번에 현재 엑셀 다운로드한 자료를 공단 엑셀을 여기에 업로드하면 여기에 공단 청구에 이제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2-5번 들어가셔서 공단에서 케어포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엑셀 파일을 선택하겠다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온 청구 내역 상세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 등록을 다 하신 이후에 그럼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정 계획이라고 하는 건 아래는 예전에 적기 통보한 거 끌어온 거고요. 방금 한 게 청구 내역 상세, 요 자료입니다. 창닫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즉, 일정은 내가 처음에 잡아놓은 일정이죠. 공단에 적기 통보하고 등록한 그 일정을 끌어왔고요. 이동 서비스는 한 달간 어르신을 열심히 모시면서 시간을 체크했던 그 시간들이고요. 공단 청구는 마지막으로 청구가 끝난 이후의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이 세 개가 일치가 되는 게 맞는 거겠죠. 만약에 일치가 안 되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뜹니다. 하나라도 파란색이 있다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공단 청구를 잘못했거나 이동 서비스가 수정이 돼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공단에서 자료를 가지고 여기 끌어서 전부 다 업로드를 했죠. 이제 청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가 2-5번에 있었는데요. 이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7-1번 본인 부담금 청구 관리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청구서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누르지 않으셔도 일괄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2-5번에서 공단에서 끌어온 자료를 업로드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날짜를, 발행 일자를 어제의 날짜고 나쁘게 14일. 뭐 이게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면 두시고 필요하시면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청구서 일괄 생성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구서 자체에 이 날짜가 찍히는 거예요. 5월 8일 14일까지로 한다라고 해서 일괄 생성을 누르시면은 물론 뭐 각각 수정은 하실 수 있으나 이렇게 청구서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청구서 생성 상태가 100%가 되면은 완료가 된 겁니다. 창닫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공단 부담금과 우리의 본인 부담금 다 나누어져서 이렇게 나오고요. 보호자에게 실제로 청구가 되는 이 금액들이 파란색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서를 발송을 하시면 되는데요. 7-1번에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통신들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가급적 7-1번을 통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전체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네, 근데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하시기를 저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식사를 드셨다면 안 드셨다면 그런 여러 가지 좀 체크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각각 어르신들의 청구서를 일일이 보면서 식사와 간식 등등 확인할 걸 내용을 좀 확인하면서 수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청구서 발송을 하는 거예요. 청구서 발송을 하는데 자, 여기서 바로 발송되는 게 아니고 선택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확인이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눌러주시고 알림톡 발송을 누르시면 자, 어떻게 보여지는지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핸드폰으로 봤을 때 모바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걸 알림톡 발송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체 어르신에게 알림톡으로, 카톡으로 본인 부담금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내졌고요. 이제 입금이 되었다면 입금 관리에서 이제 입금 처리를 눌러 가시면서 자, 보시면 저희가 발송을 했기 때문에 미납액이라고 뜨죠. 한 분 한 분씩 입금을 해 주시면 입금 처리를 누르시고 해당 금액과 입금 자명이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